예, 안녕하세요. 저 미래성장동력 실감형 콘텐츠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준 CP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표현해 주려고 노력하신 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준비 상황에 대해서 실감형 콘텐츠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는 다른 어떤 코멘트 같은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예전에 바르셀로나 가우디의 건물인 카사바티오에서 지금 시연이 되고 있는데요. 매우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에 반해서 요번에 이제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T자형으로 3D 공간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림막의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스카이 파사드와 플래닛이 같이 결합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과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어떤 대학으로의 미래 기술이 이전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R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아주 재밌는 케이스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끼고서, 오큘러스 HMD를 끼고서 소셜 VR 데모가 유튜브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페이스북의 채팅을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같이 채팅하고 그 아바타가 자기의 표정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도 부르고, 또 가상의 어떤 영상 같은 걸 불러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텔레프레젠스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요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반의 AR이지만 3D 모델을 AR과 같이 결합한 거는 이제 탱고 폰이 내년쯤에 아마 나올 텐데, 그거와 맞춰서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기업의 전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3D 콘텐츠를 교환함으로써 이렇게 시장성도 갖춘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휴대폰이 나오면서 유튜브에 UCC를 올리게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사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일반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포켓몬고 이후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데모 보시면은 이제 일반 대중 사용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했었는데요. AR 기술을 잘 보시려면은 이 바닥하고 3D 모델하고 얼마나 이렇게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잘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편집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로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 유사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 갖고 온 거를 IBC에서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45도 반사막을 이용한 유사 홀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그 반사막을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제품이 나와서 이제 상용화가 거의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 방금 발표한 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실시간 합성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기술 발전을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스카이 파사드와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점핑하는 그런 효과를 내면서 실제로 공간적인 그런 감각은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예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래상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제 다른 여러분들의 어떤 감상을 같이 공유하고 코멘트를 주시면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더 이렇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상이라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감독을 하게 된 숭실대학교의 박정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애니펜에서 지금 AR 증강현실을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포켓몬고와 반대적으로 이제 포켓몬고는 진정한 AR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위치 기반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코엑스에서의 어떤 공간에 대한 구획이 어디까지이고 그거에 대해서 잘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그 포켓몬고랑은 저희랑 약간 조금 방식이 다른데요. 포켓몬고는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AR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현실 공간 인지에 대한 기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로케이션 GPS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해보시면은 뭐 제가 책상이 있건 앞에 방바닥이 있건 포켓몬은 사실은 둥둥 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저희 그 영상을 잠깐 틀어서 보여드리면 이벤트 틀어주시죠. 아니면은 로봇 AR 틀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을 갖다가 인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로봇이 움직일 때 그 레이어링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도 그 바닥에 로봇이 붙어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형식처럼 저희 거는 그 비전 인식을 통해서 현실 공간을 인지해 놓고 그 평면 위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약간 로케이션 베이스드랑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거고요. 저희 거는 이제 요번에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결합해 놨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베이스도 되고 그다음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실 공간을 비전 인식을 해서 인지도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케이션 베이스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놨냐면 저희 행사장 주변 400m 안에 사용자가 들어오면 저렇게 저희 앱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행사장을 떠났으니 이 캐릭터들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형태로 약간의 재미를 부여해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공간에 대한 거리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조금 포켓몬고랑 좀 다른 점은 포켓몬고는 약간 기존 세대 로케이션 베이스드라서 내 실내로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실내 그 GPS를 갖다 잡지를 못하잖아요. 실내에서는 GPS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는 그 와이파이 GPS, 그 와이파이를 통한 로케이션 베이스도 같이 적용을 해서 뭐 코엑스 내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코엑스 몰로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도 주변에 있는 이제 통신기기 망들을 와이파이 망을 잡아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다 파악할 수 있다든가 이런 약간 차세대 로케이션 베이스드와 비전 인식을 갖다 결합한 형태로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그램하고 AR 그리고 파사드 이런 걸 한꺼번에 융합해서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향후의 미래 이게 어디에 적용을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부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오늘 내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융합된 것들이 어느 쪽에 좀 적용이 가능할까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니페처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아날로그 약간 사람들이 체험하기 쉽고 조금 더 일반 실생활에 관련된 거랑 저희는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장갑 같은 경우가 그 온도에 반응하는 그런 장갑인데 그런 것들은 완구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교육에도 같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산림청에도 VR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단순하게 불을 끄는 행위가 아니고 조금 더 그 불의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저희는 인풋단을 만들고 있는 단계여서 그 교육 쪽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하신 거랑 연계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좀 전에 보셨던 영상 속에 있는 그 캐릭터나 아니면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그 디지털 그 에셋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도 에셋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용자가 저작한 다 시퀀스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에셋들은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른 매체나 다른 어떤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알마로코 쪽에서 하시는 그런 홀로그램과 미디어 파사드와 AR 플랫폼이 이렇게 연결되는 장관님의 시연 같은 것도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뭐 버튼을 눌러서 전송이라는 걸 눌렀을 때 마치 아이폰에서 에어드랍으로 파일을 주고받듯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홀로그램 쪽 데모로 저희의 디지털 캐릭터와 시퀀스가 바로 넘어가서 그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시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캐릭터가 3D 모델로 돼서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탱고 같은 경우는 탱고폰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뎁스 센서랑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두 개를 같이 둬서 이렇게 폰을 이렇게 싹 돌리면은 이 객체가 3D 모델로 나오는 게 지금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아직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이미 실사에 있는 어떤 3D 객체를 3D 모델로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최근에는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3D 뎁스 센서가 없는 그냥 일반 카메라로 그냥 3D 모델을 만드는 거를 그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만간 우리 휴대폰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UCC 컨텐츠를 쉽게 공유하듯이 그런 3D 모델이 에셋화돼서 여러 가지로 공유되거나 또는 판매되거나 이렇게 되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AR 쪽에 지금 플랫폼이 이제 모바일 AR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게 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 이제 홀로렌즈 같은 이제 글래스 타입의 그 AR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두 가지에서 사용되는 사실 기술은 굉장히 공통적이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비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또는 객체를 분리하고 트래킹하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들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AR 쪽 그 글래스 타입으로도 그 비교적 쉽게 전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전에 그 영상 잠깐만 풀어서 정지를 한번 시켜주시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로버트도 두고 다른 영상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시켜 주시면 좀 전에 그 이정준 CP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글의 프로젝트 탱고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는 데스 센서가 있는 그런 기기이고요. 그 한국에서 그 프로젝트 탱고, 그러니까 구글 프로젝트 탱고의 얼리 액세스 파트너가 두 개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애니펜과 그 다음에 SKT 쪽 이렇게 두 회사가 얼리 액세스 파트너로 현재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도 저희가 디벨로퍼 1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플랫폼은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모바일 이 앱 형태로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 탱고용 플랫폼, 그 다음에 홀로렌즈용 플랫폼인데, 이정준 CP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신 게, 저희가 만든 모바일 플랫폼은 애니베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플랫폼인데, 얘가 탱고 버전이냐 홀로렌즈 버전이냐가 다른 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전 모듈만을 바꾸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런칭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서는 한국이 제일 빠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때는 저희가 차세대 기기에 붙여서 나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설명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코멘트 하나 좀 드리면요. 제가 그 미디어 파사드 아까 전에 파사 그 마테오를 한번 가서 봤는데요. 그 영상을 이제 구조물에 투사해서 보일 때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디오가 그 적으면 사실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더라고요. 가서 볼 때.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그 오디오 설비를 굉장히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오디오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상 그 가장 좋았던 로케이션 저희가 배치가 뭐였냐면, 코엑스 동간이 특설 무대이자 메인 무대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사실은 그 구 한정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실 미디어 파사드를 이제 상영을 하면 제일 좋은 이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철거가 돼버렸어요. 철거가 되면서 거기가 완전히 큰 웅덩이가 돼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위치를 어쩔 수 없이 가 건물을 이제 가 구조물을 만들면서 그게 상당히 저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간에서 저 위쪽에서 계속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는 오디션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또한 이제 저희가 편도 차선만 막다 보니까 반대 차선에 또 그 차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소음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저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공지사항 드리면요. 그 밖에 아까는 제가 미디어 파사드 그 지난 화요일날 저희가 디지털 파빌리온에서
시연했던 내용들을 이제 영상을 좀 저희가 편집해서 이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사실은 도로 시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도로를 막고 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11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도로 시연에 대한 리허설을 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뭐 그러한 어떤 준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자동차 부품 영어 천안에 이제 소재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거리를 두고 저희가 이제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자동차하고 로봇 시연을 해본 그리고 드론까지 같이 시연해본 그런 결과물 영상들이 지금 같이 좀 디스플레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난 뒤 2부 진행하겠습니다.